자, 뉴스의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뉴스를 선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 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제목 제가 정했어요. 괜찮죠? 뉴스 인싸. 뉴스 인싸 핵심적인 주도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순서인데,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월호 특수단이 꾸려지잖아요. 특수단이. 그러면 세월호 7시간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세월호 7시간. 그거 해야 되잖아요. 구조 초기에 현장에서 적정하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도 구조와 관련된 지시, 업무 관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봐야죠. 그죠? 세월호 7시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망에 들어왔는데요. 지난 7년 동안 고립무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대통령의 7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단초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들과 7년 동안 함께 해왔는데요. 저희 고발뉴스 함께 해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빠밤. 요게 바로 미승 빌딩이라는 곳이에요. 미승 빌딩.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요 건물. 요게 잘 나왔네. 요 미승 빌딩. 이 미승 빌딩이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산 주거지예요. 주거지. 저희가 2012년 동안 계속 여길 다녔어요. 2012년부터.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취재 거점 중에 거점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최순실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발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했어요. 다 했어. 근데 저희 매체가 너무 작으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후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 기사를 좋아요, 공유해주시고 하시지만, 저 공중파도 아니고 포털 메인 화면에 나가는 제휴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보도 투쟁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미승 빌딩 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이 건물이 6, 7층인데, 여기가 1, 2, 3, 4, 5, 6, 5, 6층인데, 요 5, 6층에서 바로 6, 7층인가? 네, 6, 7층. 여기 한 층이 안 보이는구나. 6, 7층에서 최순실 씨가 거주한 거예요. 이 내부를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고발뉴스 TV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매스미디어에서 처음, SNS에서 처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해드리는 사진입니다. 그 미승 빌딩은 저로서는 지난 7년 동안 제 취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제가 김기춘 씨가 과거 최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박근혜 씨와 매우 밀접한 관계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변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김기춘이 여기서 업무를 봤다는 제보를 제보자 발로 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 중이에요. 아직도 김기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계속 저를 걸고 있어요. 김기춘이. 제 말은, 검찰이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당시 요 건물에 제 취재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 워낙 중요한 취재 포인트니까 다 심어놨죠. 근데 지나가던 주민, 그리고 거기 발레 파킹하던 아저씨 등이 김기춘이 봤다는 거야. 거기서 정권 초반에, 박근혜 정권 초반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비밀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죠. 바로 여기가 복층으로 돼 있어요. 복층. 되게 넓어요. 되게 넓은데 요 안에서 최순실 일가가 살았고, 그리고 또 김기춘이 사무실을
비밀 사무실을 차려서 업무를 봤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랜 취재를 하다가 이번에 100억대라고 하니까 뭐 훨씬 100억, 거의 200억 가깝게 될 것 같은데 100억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팔렸대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강남 전체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보세요. 얼마나 복층으로 돼 있고, 여기서 서울 시내 강남 바닥을 굽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개돼지들을 상대로 노래했겠습니까? 이거 반대쪽. 아마 이게 부엌 쪽인 것 같아요. 이쪽은.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노블한 인생을 사셨더군요. 네. 자, 대통령의 7시간, 이제 제 좌측으로 보이는 포스터, 저희가 기레기 언론들에 대한 고발도 담겨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음으로 검색해 주시면 대통령의 7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언론의 도움을 못 받고 자본의 도움을 통해서 광고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극장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개봉 예정 영화 백두산 시동에 의해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댓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개봉관 좀 늘려주세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꼭 봐야 될 영화, 바로 대통령 7시간, 이왕이면 집 근처에서 편한 시각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매하기 눌러도 현재는 극장이 달랑 2개밖에 없어요. 요거 서울 거는 11월 그나마 20일 거고요. 11월 14일 개봉하는 당일날에는 현재 스코어 인천에 있는 대한극장, 중구 서울에 있는 대한극장이 아니라 부평에 있는 대한극장이 이렇게 극장을 미리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극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 인싸 첫 시간으로 자체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 7시간 뭐 인터뷰하자는 언론도 없고 몇몇 언론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대신 제가 한 2차례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동영의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그 다음에 골방 등에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을 제가 오픈하고 거기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인싸 첫 시간으로 대통령 7시간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자, 질문이 이미 뭐 다른 언론에 많이 나간 건 아니고요. 뭐 다른 2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질문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답하면서, 질문 자막 준비된 거 없나요? 좀 올라왔나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게 딜레이가 조금 있군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드릴게요.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당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는 바로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다이빙벨의 투입이 필요성이 제기돼서 들어갔다가 저반도 못하고 쫓겨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오고, 3번째 가서 성공했는데 실패라고 기레기들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드렸죠. 저 원샷을 주세요, 감독님. 네. 근데 이 대통령의 7시간은 그런 연대 시간 순서대로 7시간을 정리한 그런 전형적 다큐멘터리의 문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이 7시간 동안, 뭐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국가가 없었던 거잖아요. 팽목항 참사 현장에 국가의 기능이 정지된 상황을
나라가 없었던 상황인데 그 7시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박근혜 정권 내내 지속이 됐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왜 그럼 7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고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거냐 하면 그 박근혜 시간과 그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있었나? 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월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신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 방송 내용이 약간 딜레이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좀 더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있으면 시청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자체 인터뷰 대통령 7시간에 담긴 비밀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당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7시간은 매우 상징적이고 단편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권 내내 시기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시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월 10일부터 취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이빙벨처럼 유튜브 상영하나 이런 질문도 올라오시네요.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 극장이라고 하는 유통 경로를 이용해야 더 많은 분들이 대량으로 집단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튜브에 무료로 처음부터 공개하면 공짜는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극장을 통한 힘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라는 질문을 하시던데요, 기자분들이. 먼저 개인사적으로는 제가 대통령 7시간 때문에 잘렸어요, 회사에서.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한번 검색해 볼까요? 대통령 7시간 이상호 징계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어떤 기사가 나오면 여기 이런 게 나와요. 대통령이 7시간 제작한 이상호 기자 또 정직. 대통령이 7시간 제작하는 이상호 기자 또 중징계 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MBC에 복직을 했잖아요. 왜 잘렸냐고요? 아이고, 또 설명해야 되는구나. 과거 2012년 선거 당시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MBC가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북풍론, NLL 막 그런 거 막 북풍 공작을 막 했잖아요. 그 와중에 계속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를 뭐 북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근데 그때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근거 없는 걸로 다 드러났는데 그런 얘기를 막 퍼뜨렸잖아요. NLL 북풍.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낙검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김정남을 마카오에 있는데 걔를 국내나 제3국으로 망명시켜가지고 김정남의 입으로 당시 NLL과 관련해서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다. 그런 인터뷰를 시키려고 한다는 방송을 했어요. 낙검수에서. 생각나세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내부 취재를 해봤더니 허걱 대박. 실제로 우리가 MBC에서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 그 모 언론사가 MBC였던 거예요. 당시 제일 만만한 MBC. MB 정권 하에. 실제로 인터뷰가 추진되고 있고 나중에 성사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제가 SNS에서 썼죠. MBC에서 인터뷰한다고. 그리고 인터뷰했다고 나중에 또 썼죠. 그리고 그걸 방송을 내서 북풍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부 고발을 했어요. MBC가 공영방송인데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해서 그런 공작에 가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실제로
우리 방콕 특파원이었던 허모 기자가 김정남을 마카오에 살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로 왔는데 말레이시아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다 인터뷰를 했어. 응? 그럼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터뷰죠. 그죠? 국정원의 오다를 받았을 걸로 저는 의심하는데 여하튼 간에 인터뷰가 됐어. 나중에 MBC는 안 했다고 그러고 저는 잘렸죠. 항목이 뭔지 아세요? 잘린 이유가 품위 유지 위반. 여러분들은 MBC가 인정한 품위 없는 기자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품위 없는 기자 이상호입니다. 품위가 없다고 잘린 건 쪽팔렸어. 진짜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려고 사는 사람인데 여하튼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MBC가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물론 그때 자른 사장은 아니잖아. 최성호 사장이. 그래도 그때 MBC가 그렇게 내부 고발 공익적으로 했는데 잘라서 미안하다.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과묵하세요. 우리 MBC 최성호 사장님은. 여하튼 잘렸다. 그래서 이제 잘됐다. 그래서 다이빙벨도 제작하고 그리고 대통령 7시간 취재도 시작했어요. 2012년 10월부터 제보받았으니까. 근데 3년 만에 복직이 됐어.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MBC에서 정직 6개월을 딱 때리는 거야. 다이빙벨을 만들었고 정직 기간 동안 대통령의 7시간을 취재 제작해서 무리를 일으켰대. 그래가지고 6개월을 정직당했어요. 근데 6개월 정직 기간 동안에 계속 또 대통령이 7시간을 취재했지. 그랬더니 또 징계를 정직 6개월을 때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표를 냈죠. 제가 MBC를 해고했죠.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고 제작하려고. 그래서 3년 만에 만들었어요. 대통령 7시간. 그래서 부산영화제 갔다 왔고 상영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MBC를 잘릴 때마다 보다 제가 스스로 사표 쓰고 MBC를 해고하고 딱 뒤돌아서 나오는데 정말 이제는 MBC랑 이제 인연이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MBC를 사랑했거든요. 2016년에 사표 쓰고 나왔으니까 95년, 21년 동안 먹고 살았죠, 덕분에. 그리고 많은 좋은 기사 쓸 수 있도록 취재에 도움을 받았죠.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괴롭기도 했지만 여하튼 딱 사표 쓰고 MBC 해고하는 거야 너를 딱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대통령 7시간은 반드시 내가 마무리하겠다 라는 다짐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여러 구비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영화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요. 좌절도 하고 많이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 만들게 됐는데 가방 끌고 나오던 그 순간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자, 질문. 최순실 게이트 훨씬 이전부터 제작을 시작했던데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0월부터 했죠. 다음 질문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댓글 많이 힘들었구나 루아. 저는 사실 MBC 있는 동안에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내부 고발자였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MBC는 권력기관이고 너무나 지금은 좀 못 나가지만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에 MBC는 사회 부정부패의 한쪽 귀퉁이에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재하다 보면 MBC가 나와. 그때마다 다 고발했어요. 한 번도 MBC가 관련된 거를 봐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 싫어했죠, 저를. 그래서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왕따고. 조은숙,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죠? 눈물 나요, 저도. 저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 감옥 간 사람들이 MBC 안에 많이 있어요. 고발을 하는 건 자기 몸에 칼 대는 일이랑 똑같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겁이 많아져서
옛날보다 많이 두렵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됐을 때 심경은 본격화된 게 이제 한겨레 조선일보 보도도 있지만 정점을 찍은 건 아무래도 이제 PC 그 태블릿인가요? JTBC 공개되는 날 그때 사실 저 JTBC 앞에서 그 보도를 봤어요. 오랫동안 저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막 고래고래 외쳤던 내용인데 그 일단이 이렇게 쭉 이제 주류 언론을 통해서 쫙 보도되는데 저마다 다 자기들이 단독을 걸고 보도하더라고. 모든 언론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 보도한 건데 다 단독이래. 사실은 좀 착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혼자만 아는 것이 주는 고통. 그게 기자의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는 자기가 누구보다 먼저 뭔가 알게 되고 그거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말하지 못한 단어는 몸 안에서 썩습니다. 살이랑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는 그 고통을 나눌 수 있으니까 되게 홀가분했죠. 대통령 7시간 영화가 현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대통령 7시간 영화, 저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개봉도 이 시점에 잡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력전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 총선은 대선도 중요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지배할 수 있는 자율적 영역은 상당히 좁아요. 근데 이 법률, 헌법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국회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진짜 촛불 혁명입니다. 첫 삽을 대통령 교체로 떴다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남겨놓고 있어요. 내년 4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그 앞두고 다시 구체제로 복귀하려고 하는 과거 기득권 수구 세력들은 박근혜를 정점으로 축으로 세워서 다시 권투 중례하려고 하겠죠. 박근혜가 어떤 존재인가?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박근혜라고 하는 존재의 진면목에 대해서 공개해서 박근혜를 중심으로 못 뭉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박정희 시대와 영원한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상 규명해서 봉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봉인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버젓이 503에서 병원까지 나왔잖아. 지금 저 강남까지 진출해 있잖아요. 박근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만약 총선에서 지면 박근혜는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옵니다. 보세요.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봐주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촛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시기를?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들 싫죠? 그러면 이 영화 보자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이런 말을 지난번 우리 개총수가 여의도에서 마이크를 고맙게 넘겨줬어요. 대통령 7시간 소개하라고. 근데 제가 약장사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 영화를 봐달라고. 제가 염치가 되게 많거든요. 낯이 되게 두껍지 못해요. 다른 연사분들이 막 줄 서 있는데 뒤에 저 진짜 훌륭하고 소중한 말씀 김민훈 교수님 같은 분 막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말을 길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자가 마이크 잡고 앞에 서는 것이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주제넘는 일이고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과거와 결별하는 담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벽돌 한 장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 대통령 7시간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입니다. 다이빙벨 그 후 다이빙벨 대통령 7시간 의도된 트릴로지인가? 저도 트릴로지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영화를 아시는 기자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부작이라는 뜻이래요. 3부작인가? 아닙니다.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제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당시에 세월호가 금기어가 되고 있고 유가족들이 어디 가서 아픔을 호소할 구멍이 없었어. 전 사회적으로.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공적 채널이 열려 있어. 그래서 영화계 인사,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지영 감독님이 6월쯤에 연락을 주셨어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세월호 의제를 담은 영화를 우리가 출품하면 언론에서 지금 세월호 얘기 못하게 하는데 그 열린 공간에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새로 찍기는 어렵고 다이빙벨이라는 게 있다. 이걸로 한 편집을 해보자. 그래서 6월부터 7월 한 달 반 만에 만든 거예요. 더구나 저는 평범항에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왔다 갔다 원격으로 하면서. 근데 뭐 영화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제가 잘 할지도 모르지만 많이 손을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영화가 처음 상영이 됐고, 그리고 다이빙벨 그 후라는 영화는 속편인데요. 다이빙벨에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영화를 틀었다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침탈을 당했잖아. 예산이 깎이고 사람들 뭐 사법 처리 받고. 그래서 제가 죄인 된 심정으로 그 과정을 다 기록을 했어요. 누가 막 지금 매를 막 맞고 있고 막 구타 당하고 린치 당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를 기록이라도 해드려야 죄인 된 심정에서 옳은 것 같아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영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블랙리스트 폐해를 담은 고발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이빙벨 그 후 부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했어요. 관객과의 대화를 하려고 극장에 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혼자서 차 타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블랙리스트 문제랑 이 세월호 문제 너무 중요한데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기사도 안 써주고 홍보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관객과 만나서 대화하는 건데 극장에 한 사람도 없어. 돌아오는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다이빙벨 그 후 블랙리스트라는 영화. 그리고 김광석이라는 영화는 좀 다른 결의 영화라서 빼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트릴로지인가? 아닙니다. 이번 영화는 본격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영화. 앞으로 시작입니다. 하지만 꼭 봐주셔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질문 더 없나요? 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의 세상님 맞습니다. 네. 현몽, 최명술 등 황당한 내용이 나온다던데. 네, 나옵니다.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사실은 취재하기가 제일 곤란했어요. 다른 거 뭐 물적 증거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입증이 가능하지만 최면술, 현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없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 들은 건 되게 오래전인데 그거를 최순실이랑 박근혜밖에 모를 텐데 그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 주변에서 보고 듣고 같이 경험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현몽, 최면술 얘기 나옵니다. 한국의 엘리오 모리꼬네, 조성우 감독과의 협업 계기는
요거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엘리오 모리코네, 제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기 적힌 데가 있습니다. 맞나요? 엘리오 모리코네? 이 양반이 영화 음악의 대가잖아요. 근데 제가 골방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조성우 감독,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8월의 크리스마스, 약속, 행복, 봄날은 간다, 또 뭐 있지? 뭐 형사, 뭐 이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이런 영화 흥행 대작들, 음악 아름다운 영화들의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이분이 대통령 7시간 음악 감독을 맡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헐리우드 독립 다큐멘터리에 엘리오 모리코네가 음악 감독을 한 거랑 똑같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의 엘리오 모리코네 조성우 감독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 대통령 7시간 영화를 보셨어요. 그리고 야, 이거를 음악을 제대로 쓰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리고 이런 영화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필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영화적으로 옷을 입혀줄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던 다큐랑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코믹은 코믹대로 살고, 또 심령, 약간 좀 스릴러적인 느낌은 그 느낌대로 살고,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이 이거 심령 다큐, 심령 코믹 다큐가 탄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꼭 한번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가 보죠. 최순실 특검 때처럼 이번 세월호 특수단의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가?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 제가 특검 분들을 3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도표 그리면서 2시간, 1시간 반, 1시간 한 합쳐서 4, 5시간 정도 이렇게 그동안 취재한 거를 다 자료까지 포함해서 넘겨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에 지금 왜 침몰했는가, 왜 안 구했는가, 대통령은 뭐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실 다이빙벨이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어요. 모 인터넷, 극우 태극기 부대 인터넷에서 이 바보들이 다이빙벨을 막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요즘도. 응? 박근혜, 김기춘이 다이빙벨을 죽이려고 대통령 수석 비서관의 일을 25번이나 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도 살아남았어요, 제가. 왜? 진실이기 때문에. 다이빙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마다나 되게 원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줄이 있으면 이 볼펜 사이로 이렇게 끈을 견고하게 배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배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를 왕복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빙벨은 이렇게 아래가 뚫려 있잖아요. 아래가 뚫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바보들은. 아래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잠수사가 들어갔다가 거기로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에어포켓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다이빙벨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위에.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 기압차가 생겨가지고 물이 쑥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영화 한번 보세요. 다이빙벨 유튜브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바보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군요. 여하튼 간에 다이빙벨을 김석균이가 해경청장이 쫓아냈잖아요. 거짓말 쳐가지고.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초기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이빙벨은 지상이랑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는 영상 통화 장비가 있거든. 그때 못 들어가게 한 이유. 기본적으로 다이빙벨이 있었으면 전원 다 구했겠느냐? 라고 하는 가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구조행위를 하려면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를 설치해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지네가 하나 구해다 놨잖아. 가짜 다이빙벨을. 지금 필요한 걸 아니까. 여하튼 간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7시간 안에 있는 단초, 취재 내용, 세월호 특수단과 충분히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통령 7시간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한번 함께 검색하는 것으로 뉴스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7시간 현재 3위 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댓글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춘천에도 개봉해주세요. 개봉가 진짜 너무 없다. 늘려주세요. 계속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했어요. 눈 딱 감고 다스베이드 한번 출연해달라고. 네. 가능합니다. 12세 이상 관람 가요. 그러니까 혼자 학생도 12세 이상이면 갈 수 있고 부모 동반하면 다 갈 수 있는 게 12세 관람가입니다.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어요. 다스베이다. 지난번에 사실은 김총수가 대통령 7시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기자실 폐해를 얘기해주라고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고 마지막에 대통령 7시간 나왔다고 그러죠. 많이들 봐주세요로 끝나더라고. 김총수 보고 있나? 니 그러면 안 된대. 다스베이다 씨. 그래도 불러주면은 안 갈 수는 없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댓글창에서 인사 간단하게 드리고 저 이제 나갈게요. 이상호 기자가 팽목항에서 기레기들에게 욕하던 영상 기억나신다고요? 그 이후로 욕 좀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내 후배면 죽어였어 이 새끼야. 이런 얘기. 니들 기자야?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들아.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개새끼 얘기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삐리비빕.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